참 불공평하다. 왜들 손흥민만 갖고 난리를 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콘테이다. 콘테의 잘못된 손흥민 활용법으로 케인과 호흡마저 무너졌습니다. 특히 이번 AC 밀란전에서 일명 손흥민 죽이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대체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적생 단주마가 경기 이후 작심하고 손흥민 죽이기에 대한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토트넘을 넘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공격 듀오입니다. 2015년부터 호흡을 맞춰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무려 44골을 합작했습니다. 오랫동안 1위였던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에 드록바 듀오를 넘어 역대 최다 합작골 기록을 계속 늘려가는 중입니다. 자연스레 손흥민과 케인이 최전방에서 보여주는 호흡은 토트넘이 자랑하는 최고의 무기였고 상대팀 수비 입장에서는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성패를 좌우하는 건 결국 손흥민과 케인의 호흡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였습니다. 콘테 감독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손흥민과 케인이 예년처럼 직접 호흡을 맞추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케인이 최전방에 포진하고 손흥민과 대안 쿨루셉스키 또는 다른 공격진들이 좌우 측면에 포진하는 형태는 지난 시즌과 같은데도 전술적으로 손흥민과 케인이 직접적으로 호흡을 맞출 기회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동안 토트넘이 자랑하던 손흥민과 케인의 호흡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콘테가 손흥민과 케인의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시즌 일명 손흥민 죽이기가 매 경기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AC 밀란전에서 일명 손흥민 죽이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이 AC 밀란 원정에서 무득점 패배를 당한 가운데 케인, 손흥민, 쿨루셉스키가 공격진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AC 밀란 수비진을 상대로 고전했고 후반 20분과 36분 쿨루셉스키와 손흥민 대신 히샬리송과 단주마를 잇따라 교체 투입했지만 결국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 소속이자 토트넘 전담 기자인 알레스 데어골드 기자도 경기 후 토트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득점왕이었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 2경기를 포함해 단 4경기에서만 득점을 기록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현재 상황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 손흥민은 밀란전에서 대체적으로 안쪽에 있었다. 손흥민은 측면에서 질주하거나 케인의 파트너로서 중앙으로 뛰어들어갈 때 좋은 모습을 보인다. 현재는 페리시치가 측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쿨루셉스키가 케인을 넘어 뛰어들어가고 있어 손흥민이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본인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위치에서 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골드 기자의 말처럼 손흥민은 상대의 뒷공간으로 파고들거나 측면에서 속도를 살릴 때 장점이 극대화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의 손흥민 죽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손흥민은 익숙하지 않은 위치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왼쪽 윙포워드로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사실상 손흥민은 최대 강점인 스피드나 슈팅보다는 공수 연결고리를 하는 왼쪽 메잘라로 기용됐습니다. 메잘라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중앙을 포함해 드리블, 플레이 메이킹 등으로 측면 쪽까지 영향을 주는 역할을 칭합니다. 한마디로 절반은 윙어 절반은 미드필더입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이 공을 받아 스피드를 살려 공격을 전개하는 역할은 이번 시즌엔 이반 페리시치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넓은 공간이 허용되는 왼쪽 윙포워드와 원톱 같은 매우 공격적인 포지션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메잘라의 역할로 인해 손흥민의 장점이 사라진 지 오래고 손흥민이 자신 있는 역습 상황에서 빠른 가속력과 정확한 슈팅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점인 볼터치와 드리블로 승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에서도 콘테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측면을 달리거나 케인의 파트너로 활약할 때 가장 위협적인 선수다. 그러나 이번 시즌엔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쿨루셉스키가 지난 시즌 손흥민처럼 케인 앞으로 달리고 있다. 손흥민이 활약할 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고 있고
손흥민의 수비 부담이 커졌다. 케인은 지난 시즌 중원까지 내려와 양질의 패스도 많이 전달했는데 이번 시즌엔 주로 최전방에 머무르고 있다. 손흥민의 공격에도 자연스레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의 전술적 희생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이적생 단주마는 밀란과의 경기 이후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단주마는 후반에 교체로 투입되어 손흥민의 메잘라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평소 손흥민처럼 윙포워드로 활약했던 단주마는 콘테가 부여한 역할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잘라는 사실상 미드필더에 가까운 포지션으로 메잘라로 뛰기 위해서는 볼키핑 능력과 드리블 능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볼 터치가 유려하고 드리블이 최대 장기인 단주마가 차라리 현재 콘테의 전술에서는 손흥민보다 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주마조차 아무런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공격 전개는 여전히 답답했으며 오히려 손흥민이 빠지니까 AC 밀란이 압박을 더 느슨하게 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콘테의 전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전술이라는 방증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단주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필드 위에 뛰는 선수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좌측에 배치되는 나와 손흥민은 2명 이상의 압박을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자리에서 경기를 뛰었던 단주마는 전술이 이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전술적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어 올 시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선수들은 더 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이른바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유독 손흥민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으로 애써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 토트넘 공격진 중 제 몫을 하고 있는 선수는 해리 케인뿐입니다. 케인은 올 시즌 모든 경기에서 19골과 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2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의 반인 8골에 3어시스트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6천만 파운드를 투자해 영입한 히샬리손과 4천만 파운드가 예상되는 쿨루셉스키는 올 시즌 모두 20경기에 나와 단 2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상과 출전 기회가 적었던 탓도 있지만 부상에서 회복한 후에도 이들은 몸값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토트넘의 수비는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특히 중앙 수비수 에릭 다이어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비로 토트넘 패배의 원흉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골키퍼 휴고 요리스 역시 쇠퇴기에 접어들어 어이없는 실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토트넘의 패배는 손흥민 혼자만의 부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토트넘이 패하기만 하면 팬들과 전문가들은 그 책임을 손흥민에게 떠넘기려 하는 듯합니다. 사실상 손흥민이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적입니다. 토트넘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서 빨리 손흥민이 본인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팀에서 뛰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든든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채널을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